트럼프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해온 하버드 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버드는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당장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법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여기에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신생아들에게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투자 계좌를 증정하는 내용의 예산 패키지 수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관할 지역 내 추가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샌디에이고에서 개인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해온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버드는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 당장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등록도 불가하고 기존 외국인 학생도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반유대주의 근절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하버드가 거부했고 상당수가 외국인인 반미국적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 등을 폭행했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To actually deliver people who are educated and can function in society and on campuses that encourage a learning environment as opposed to one of left-wing activism. 하버드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과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학생들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I think Harvard's a disgrace. I think what they did was a disgrace. They're obviously anti-Semitic.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하버드에 나눠 지급하는 3조 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하버드는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 명문대들이 급진 이념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결국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법안이 오늘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신생아들에게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투자 계좌를 증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상대로 $1,000의 종잣돈이 입금되어 있는 투자 계좌를 선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좌의 운용은 정부가 담당하며 해당 투자 계좌 금액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 대학 등록금 또는 주택 구매 등 특정 지출을 위한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기의 미래를 위해 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의 가명칭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 계좌이며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마가 계좌라고 표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오늘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폐지 시한을 기존보다 6년 앞당겨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차량 대여 및 렌터카 등 상업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과정만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은 많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보수주의자들은 나라 빚이 너무 불어나고 있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 등 지원 예산을 삭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정치인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열띤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외선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오늘부터 추가 투표소가 문을 열면서 주말까지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는 투표 첫날인 지난 화요일부터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여율은 전체 등록 유권자 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투표 참여율은 추가 투표소 운영이 시작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LA 관할 지역에 있는 오렌지, 샌디에고, 마리코파 지역은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니 신분증을 지참해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182개 제외공간의 등록 유권자 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14.2% 증가한 25만 8,2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1,341명의 등록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말까지 이어지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지만은 꼭 가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만큼 한국 정부에서 민주교포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만약 어느 해외 어느 나라든지 투표 안 하는 교민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말 잘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LA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투표소 문을 연 오늘부터 더 많은 등록 유권자들이 각 지역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가 마감되는 이번 주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이어지면서 오는 토요일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샌디에이고에서 개인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개인 소유 제트기 한 대가 샌디에이고 주택가에 추락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8명에서 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탑승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원 사망한 것으로 소방국은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3시 45분쯤 샌디에이고의 군인 거주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10여 채가 파손됐고 차량 6대가 전소됐습니다.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일가족 5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100여 명의 주민들은 경찰 통제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남가주 여러 법 집행기관이 협력해 아동 성범죄자 2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어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265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팀의 이번 작전은 봄맞이 대청소로 명명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벤츄라 등 5개 카운티의 법 집행기관들이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작전을 진행했고 27명의 아동이 구조됐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일부 용의자들은 764라는 국제 아동 착취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64 네트워크는 아동들에게 성적 영상을 제작하게 하거나 자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108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들이 참여했고 LA 경찰국 주도로 특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 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내용입니다. 연소득이 16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됩니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우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전용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80%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청이 캘리포니아에 허가를 내줬지만 공화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표결에 따라 해당 정책의 실현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GM, 도요타 등 주요 완성체 업체들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CEO는 전기차 판매 의무 규정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면서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테슬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막대한 자본을 소모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이동이 예상되는데요.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4,51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르는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2005년 4,400만 명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갤런당 50센트에서 60센트 정도 하락하며 여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남가주에서는 360만 명이 여행을 계획 중인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6%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중 290만 명이 자동차로, 38만 명이 비행기로, 26만 명이 버스와 열차 또는 크루즈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특히 리얼 아이디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맞이하는 첫 연휴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공항에서는 탑승 수속이 지연되는 등 일부 혼란이 예상됩니다. If you're going to be traveling domestically,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have your real ID, and if you don't, make sure you have your passport with you. 금요일 오후 LA에서 베이커스필드로 향하는 5번 프리웨이 북쪽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15번 동쪽 프리웨이 등은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 업체 인릭스에 따르면 여행 차량들이 몰리는 주요 프리웨이에서는 이동 시간이 최대 8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ursday, May 22nd and Friday, May 23rd are expected to be the busiest travel days. So if you are leaving those days,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avoid that morning rush hour and you still leave before noon. 남가주에서는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고, 센트럴 코스트와 그랜드 캐년, 전국적으로는 올랜도와 시애틀, 뉴욕, 마이애미가 인기 여행지로 꼽힙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해마다 여행 중 차량 이상으로 갓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차량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대에 달한다고 밝히며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 경우 미리 차량 정비를 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LA 한인방송기자협회 회원들이 환경미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더럽혀진 LA 한인타운 길거리를 보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정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자리한 광장에 한인 방송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한인방송 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집결한 것인데 커뮤니티 환경 정화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쌓여있는 낙엽을 치운 뒤 인도와 도로 사이 빼곡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준비된 수거용 봉투가 금세 찰 정도로 많은 양의 낙엽과 쓰레기들이 수거됐는데 이는 LA 한인타운 지역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는 협회 설립 이후 처음 시도된 프로젝트로 커뮤니티에 대한 기자들의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준 우리 협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들은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한 단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약속한 겁니다. 한인타운을 깨끗하게 한인방송기자협회 화이팅! 이번 행사에는 KBS 아메리카,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SBS 인터내셔널, YTV 아메리카 등 한인 커뮤니티 대상 TV와 라디오 매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무더운 날씨였지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 담긴 행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판매 유통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오이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플로리다 등 15개 주에서 26명의 감염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9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는 플로리다 보인터비치에 위치한 베드너 그로워스에서 재배한 오이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오이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지역 홀세일 매장과 식당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회사 측도 대량 리콜을 시작한 가운데 당국은 오이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 FDA는 해당 기간 오이를 구입한 고객들은 베드너 그로워스 핫라인으로 문의한 후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내년 초까지 1센트 동전의 신규 유통을 완전히 중단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년 이상 사용된 1센트 동전은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가치보다 만드는 데 더 큰 비용이 드는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의 1센트 동전이 부족하게 되면서 사업체들이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폐국은 이번 달에 마지막 빈 동전을 주문했습니다.
조폐국은 1센트 동전을 만들지 않을 경우 재료 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5,6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센트 동전 1개의 주조 비용은 약 3.7센트입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가 차세대 한인들의 창의력과 역사의식을 기르는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31회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 시상식이 지난 18일 북가주 뉴라이프 한국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허혜정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이 참석해 입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글짓기 대상의 박소리 학생과 그림 그리기 대상 김나현 학생에게 장학금 500달러가 수여됐습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은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오는 80주년 광복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간의 하락을 반짝 숨고르기로 끝내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스닥이 나홀로 3일 만에 오르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3일 연속 떨어졌는데요. 일단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거기다 더해 트럼프 감세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유독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주 최저치로 밀린 애플은 7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으로 작년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술주들의 집중된 매수세는 비교적 활발했지만 패닉바잉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막판에 결국 틀어졌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3대 지수 나란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